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품 가방 속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죠. 적금 해지 5억 원, 송금 내역 3억 원, 받는 사람 이순자, 며느리 친정 엄마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순덕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한 반찬들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낳으면 편히 살라고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사돈 통장에 들어가 있다니요. 주변 사람들은 순덕 할머니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고 며느리 말이라면 뭐든 고개 끄덕이는 그런 시어머니요. 하지만 이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아련한 이야기가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아침으로 말이죠. 1년 전 이른 아침, 순떡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낡은 아파트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시장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28배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며 시작한 반찬 장사였죠.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나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47이 된 아들 민수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8년 며느리 유진이도 겉으로는 참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급 과일 사들고 오고 어머니 생신이면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그날도 유진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집에 오세요. 아빠랑 상의할 게 있대요. 순덕 할머니는 시장 일을 일찍 마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나쁜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죠. 아들 내외는 항상 자기를 잘 챙겨줬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유진이가 민수 말에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다정했죠. 맞아요, 어머님.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나가시는 거 보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순덕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해서 힘든 줄도 모른다고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 내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유진이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재산 정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즘 노인 사기도 많잖아요. 차라리 아들 앞으로 옮겨두시면 안전하고 어머님도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시장에서 500원, 1000원씩 모아서 만든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산 이 아파트도요. 하지만 아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며느리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알았다. 엄마가 정리해 놓을게.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환해서 조금 어색할 정도였지만 할머니는 그저 며느리가 기뻐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 다음 주 순덕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5통, 예금 2통, 전부 아들 명의로 바꿨어요. 아파트 등기도 아들 앞으로 넘겼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모으신 돈인데. 유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뒀으니 순덕 할머니는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유진이야. 엄마는 너희만 믿는다.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절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덕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죠.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재산을 모두 넘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어머니, 오늘은 바빠서요. 다음에 봬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이 늘었고 집에 놀러가도 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순덕 할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일로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돈이 필요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 일은 그만뒀지만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야 하고 교회 헌금도 내야 했거든요. 민수야, 미안한데 용돈 좀. 엄마, 지금은 좀. 유진이랑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통장이 유진이 앞으로 돼 있어서요. 순덕 할머니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본인 돈인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하지만 며느리가 살림을 맡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한데 용돈 좀 받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도 돈 나갈 때가 많아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냥 10만 원만. 10만 원이요?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어떤데 10만 원씩이나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평생 모은 5억 원이 아들 통장에 있는데 10만 원도 못 받는다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며느리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유진이가 현관에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놓고 있더군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할머니도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유진아, 쇼핑했니? 아, 네. 친구 결혼 선물이에요. 유진이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 일에 참견하는 건 시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유진이는 점점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고 손에는 늘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한 번은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유진아, 시계 새로 샀어? 예쁘다. 아, 이거요? 민수가 선물했어요.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순덕 할머니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런 비싼 시계를 사줄 여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참았어요. 아들이 아내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엄마도 고생했는데 뭐 하나 사드려야 하는데. 민수가 미안해하며 그렇게 말했을 때 순덕 할머니는 손살에 쳤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필요한 게 없다고 했죠. 사실은 용돈 10만 원도 못 받는 주제에 뭘 바라겠습니까?
시장 친구들을 만날 때면 순덕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들한테도 잘해주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며느리 드물다고 복받았다고 했죠. 순덕 할머니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뭔가 이상하긴 해도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아들네 집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유진이가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됐고 용돈도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금으로만 살면 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 약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유진이가 몸살 기운이 있는데 집에 소화제가 없대요. 순덕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며느리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했고 유진이는 외출했나 봤어요. 아들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가세요. 민수가 문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약을 테이블에 놓고 나오려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소파 옆에 유진이의 명품 가방이 놓여 있더군요. 에르메스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가 그 가방 속에 약을 넣어두곤 한다고 했던 기억이요. 혹시 소화제가 여기 있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이 뭔가 종이 같은 걸 만졌죠. 영수증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덕 할머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적금의 집 5억 원 본인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본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영수증을 본 순간 순덕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적금 해지 5억 원. 박순덕 명의. 해지일자 석 달 전. 석 달 전이면 재산을 아들한테 넘긴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본인 이름이었고 본인 도장이었고 5억 원이 맞았죠. 이게 대체... 할머니는 가방 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순자. 송금액 3억 원. 이순자. 유진이 친정 엄마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착각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사돈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정말 설마 했는데요.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죠. 영수증을 펼쳐놓고 한 장, 송금 확인증 한 장.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습니다. 또박또박 글자가 보일 때까지요. 가방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계속 뒤졌습니다. 명품 매장 영수증들이 수북했어요. 샤넬 가방 350만 원, 에르메스 지갑 200만 원, 루이비통 구두 150만 원. 다 합치면 1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이런 걸. 순덕 할머니는 영수증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전부 석 달 사이에 산 거였어요.
재산을 넘기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이렇게 돈을 써댔던 겁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수인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정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이순자. 또 사돈이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 잔금 2억, 합계 3억 3천만 원. 서울 근교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며느리가 본인 엄마한테 아파트를 사준 거였어요. 순덕 할머니 돈으로요. 이게 말이 되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겨울에 손이 얼어서 김치 담글 때마다 눈물 났던 그 세월이요. 여름에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시장에 나갔던 그 시간들이요. 그 돈으로 사돈이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갔다니요.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첫 장, 둘째 장, 마지막 장까지 빠짐없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울거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눈물도 안 났고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냥 차갑게 증거만 모으고 있었죠.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유진이가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가방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고 약도 테이블 위에 두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서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죠. 영수증, 송금 확인증, 부동산 계약서 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5억이 다 어디로 간 거야? 할머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돈 아파트가 3억, 며느리 명품이 1억,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 갔을까요? 혹시 며느리 통장에 그냥 넣어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정류장 2개나 지나쳐서 다시 내렸어요. 걸어서 집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들한테 전화할까요? 아니, 민수는 뭘 할까요?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한 일일 겁니다. 아들은 그냥 아내 말만 믿고 있겠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준 돈을 며느리가 썼다고요?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니까 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약 놓고 가셨어요? 유진이가 고맙대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테이블 위에 놨다. 유진이 몸조리 잘하라고 해라. 목소리가 떨릴까봐 조심했습니다. 아들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아직은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평생 모은 돈이 사돈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5억이 정말 다 어디로 갔는지 한 푼도 남김없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는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랑 거래 내역 전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손님, 현재 활성화된 계좌가 없으신데요?
순덕 할머니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죠. 석 달 전까지 있었을 거예요. 적금이랑 예금 전부요. 해지된 것까지 다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다시 조회했습니다. 잠시 후 프린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거래 내역이 계속 뽑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부 3개월 전에 해지되셨네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직원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해지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추가 조회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전액 이체되셨네요. 받는 분은 박민수님, 이유진님, 이순자님 세 분한테 나눠서 송금하셨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또박또박 받아 적었어요. 각각 얼마씩인가요? 이순자님한테 3억, 이유진님한테 1억 5천, 박민수님한테 5천만 원이십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5억이 맞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몫이 제일 많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아들은 겨우 5천이요. 출력 좀 해주시겠어요? 전부 다요. 네,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괜찮으시죠? 얼마든지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냈습니다. 거래 내역서가 수십 장 뽑혀 나왔어요. 40년 동안 모았던 돈의 흔적이었죠. 그걸 고스란히 챙겨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3월 15일. 적금 5통 전부 해지. 같은 날 예금 2통도 해지. 그리고 바로 그날 3억이 이순자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요. 다음 날인 3월 16일 1억 5천이 이유진 통장으로 이체됐습니다. 며느리 본인 명의였어요. 사흘 뒤인 3월 19일 마지막 5천만 원이 박민수, 그러니까 아들 통장으로 갔습니다. 아들 몫이 제일 적었죠.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며느리 계획이었구나 싶었어요. 아들 명의로 받아놓고 바로 본인들 통장으로 빼돌린 겁니다. 아들한테는 쥐꼬리만큼만 남겨두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최영숙.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죠. 영수가 나야. 오랜만이다. 어머, 순떡아? 그래, 잘 지냈어? 응. 근데 말이야. 내가 변호사였잖아.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숙은 예순에 은퇴한 변호사였어요. 젊었을 때 법대 나와서 3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죠. 순덕 할머니랑은 시장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서로 과거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할머니도 본인이 5억 모은 얘기 안 했고 영숙이도 변호사였던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좀 봐줄 게 있는데. 법률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1시간 뒤 순떡 할머니는 영숙이네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며 사진으로 찍어둔 영수증들이 쭉 펼쳐져 있었어요. 영숙이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순떡아, 이거 며느리가 한 짓이야? 응. 5억을 이렇게.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 출신답게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증여 취소는 가능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돼.
너 증여할 때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 남은 거 있어?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중요한 일은 늘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장사하면서 배운 거였어요. 말만 믿었다가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있어. 며느리랑 통화한 거, 아들이랑 재산 정리 상의한 거, 다 녹음 파일 있어. 잘했어. 그거 절대 지우지 마. 영숙이는 계속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돈한테 아파트 사준 것도 문제고 며느리 명품 산 것도 문제야.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들 멋대로 처분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배임이지.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 영숙이가 안경을 벗고 순덕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어. 근데 쉽지는 않아. 법정까지 가야 할 거야. 순덕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정. 며느리랑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려?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증거 더 모아야 해. 알았어. 영숙이가 순덕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힘들겠다. 가족끼리 법정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괜찮아. 이미 가족은 아니니까.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울컥했는데 이제는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냥 화만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영수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말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근데 증거가 충분해야 해.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영숙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였죠. 영수가, 나 따라와봐. 두 사람은 순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철제 금고를 꺼냈어요. 40년은 좋게 된 듯한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이게 뭐야? 기다려봐. 할머니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일기장처럼 생긴 수첩들, 영수증 파일, 계약서 뭉치들이요. 영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덕아, 이게 다 뭐야? 40년치 장부야. 순덕 할머니는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매일매일 판매 내역, 지출 내역, 은행 입출금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숫자 하나하나 정확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배운 거야. 기록 안 하면 손해보거든. 영숙이는 다른 장부도 펼쳐봤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최근 것까지 전부 똑같은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이건 진짜. 그리고 이것도 봐. 할머니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아파트 구입 계약서, 적금 가입 서류, 은행 거래 확인증까지 전부 보관돼 있었죠. 중요한 건 다 챙겨뒀어.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영숙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순덕이를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장부를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변호사인 영숙이가 더 잘 알았죠. 그리고 이것도. 순덕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시절부터 쓰던 낡은 녹음기, 그리고 요즘 쓰는 디지털 녹음기까지요. 중요한 얘기는 다 녹음했어. 시장에서 거래할 때도,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도, 말로만 하면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수십 개 저장돼 있었어요. 며느리랑 재산 얘기했던 것도 있고, 아들이랑 통장 정리 상의한 것도 있고, 은행에서 증여 절차 밟을 때도 다 녹음했어. 영숙이는 파일 하나를 재생해 봤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유진아, 엄마 믿는다. 근데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니까 서류는 다 챙겨두자. 알겠지? 네, 어머님. 당연하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영숙이는 순덕이를 다시 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순덕아, 너 혹시 며느리 의심했던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습관이야.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배운 거지. 사람 믿대, 증거는 남기고. 대단하다, 진짜. 영숙이는 감탄했습니다. 변호사로 30년 일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순덕 할머니는 최근 석 달치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행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 명품 가방 들고 다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친정에 몇 번 갔는지까지요. 의심되는 부분은 다 메모해뒀어. 날짜별로. 영숙이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순덕아, 너 변호사 해도 되겠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며느리 몰래 찍은 사진들이야. 봉투 안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 친정 엄마랑 만나는 모습, 새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요. 전부 순덕 할머니가 며느리 뒤를 밟아서 찍은 거였습니다. 언제 이런 걸? 시간 많잖아. 시장 일 그만두고 나서 순덕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쉬는 줄 알았겠죠. 근데 사실은 본인들 뒤를 쫓아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순덕아, 솔직히 말해봐. 너 복수하려고 계획한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정말 모르고 믿었어.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마음 한편은 아팠거든요. 며느리를 정말 믿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금고를 다시 닫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내 돈이잖아. 법정 갈 각오 돼 있어? 응.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영숙이는 친구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완벽하게 준비하자. 두 사람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순덕이는 추가 증거를 모았어요. 며느리 통화 내역, 친정 엄마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품 매장 구매 내역까지 하나하나 확보해 나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네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최소한만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서운해서 멀리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준비됐어. 이제 고소장 넣으면 돼. 영숙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고소장이었어요. 사기, 횡령, 배임. 죄목이 여러 개였죠. 순덕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제출하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0년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내일 법원 가자. 알았어. 순덕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정말 착해 보였는데요. 핸드폰을 켜서 사진첩을 봤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영수증, 송금 내역, 며느리 뒷모습들. 이 모든 걸 모으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싸우라고 했을 겁니다.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며느리에게 소환장이 날아갔죠. 순덕 할머니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 돈 돌려달라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진이가 당황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죠. 어머님, 그게 저희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나요?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줬어. 아들한테. 근데 내가 왜 사돈 통장으로 빼돌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건 법원에서 보자.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순덕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인데. 민수야, 내 통장에 얼마 남았니? 그게 5천만 원밖에 없지? 나머지 4억 5천은 다 며느리가 가져갔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아내 편만 들었던 거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순덕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송금 내역, 명품 영수증, 사돈 아파트 계약서까지요. 민수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죠. 엄마가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40년 혼자 살아오면서 배운 거야. 사람 밑대 증거는 남기라고. 민수는 그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순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영숙이가 옆에서 서류를 챙겨줬죠. 유진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비싼 로펌 변호사였어요. 아마 남은 돈으로 선임한 것 같았죠. 친정 엄마도 함께 왔더군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제출하세요. 영숙이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40년치 장부, 녹음 파일, 사진,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는 처음 보는 듯 했죠. 재판장님, 원고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며느리가 사기로 가로챈 사건입니다. 영숙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즉시 본인과 친정 어머니 명의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배임입니다. 유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강요나 사기의 증거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영숙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노인 사기 많으니까 차라리 저희 명의로 해두세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순떡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죠. 그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어머님. 어머님 돈이니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유진이를 봤어요. 피고인,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유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영숙이는 계속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억이 사돈 통장으로 간 송금 내역, 친정 엄마 명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며느리가 산 명품 영수증들까지요. 피고는 증여받은 재산을 시어머니 몰래 처분했습니다. 이는 증여 취지에 반하는 배임 행위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순떡 할머니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정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증거를 들고 왔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문자 메시지, 명품 가게, CCTV, 사돈 내 아파트 입주 사진까지요. 유진이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사기와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횡령한 재산 4억 5천만 원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결문이 내려쳤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친정 엄마도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유진이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덕 할머니는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한테 기회는 줬어. 내가 차버렸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판결 이후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사돈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며느리 통장도 압류됐죠. 한 달 만에 돈이 전부 순떡 할머니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다 돌려받았어. 영숙이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5억이 그대로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래, 돌려받았네. 근데 이상했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돈을 되찾긴 했는데 마음 한편이 허전했죠. 순덕아, 괜찮아?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보다 허무하네. 4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석 달을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돈도 돌려받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떡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5억 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죠.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2년 전 거였습니다. 아들이 유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쓴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2022년 3월 5일.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름은 유진. 겉으로는 참 공손하다. 근데 눈빛이 좀 이상하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 기분 탓인가?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일기가 나왔어요. 3월 6일. 유진이가 또 왔다. 이번엔 비싼 과일을 들고 왔다. 근데 과일 값을 자꾸 얘기하더라. 이거 백화점에서 8만 원 주고 샀어요 하면서 왜 값을 말하는 걸까?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의심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라고요.
수첩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 전 1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유진이가 우리 집 평수를 물어봤다. 아파트 시세도 물어봤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왜 그런 걸 궁금해하지? 오늘 유진이 친정 엄마를 만났다. 나한테 통장이 몇 개 있냐고 물었다. 농담처럼 물었지만 진담 같았다. 민수한테 물어봤다. 유진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민수는 착하다고만 했다. 아들은 모르는 것 같다.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던 거죠. 이 며느리는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결혼 후 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됐다. 유진이가 점점 본색을 드러낸다. 시어머니한테 친절한 척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내 통장을 자꾸 궁금해한다. 오늘 유진이가 노후 준비를 물어봤다. 얼마나 모았냐고. 대충 얼버무렸다. 아직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1년 전 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다. 유진이는 내 돈을 노리고 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그냥 쫓아낼까? 아니면 기회를 줘볼까? 진짜 본성을 확인하고 싶다. 순덕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럼 왜 재산을 넘긴 걸까요? 왜 일부러 기회를 준 걸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순덕 할머니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만 노리는 사람인지요. 마지막 기회를 주자. 내 재산을 다 넘겨주고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지 보자. 진짜 며느리라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할 거야. 그게 1년 전 순덕 할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지 한 달 만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죠. 용돈도 안 주고 명품만 사대고 친정 엄마한테 아파트까지 사줬어요. 결국 내가 맞았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돈만 원했던 거예요.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민수야. 엄마 유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했어요. 착하기만 한 아들이 나쁜 여자를 만나 고생한 거죠.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본인이 일부러 시험했다는 걸요? 응, 알고 있었어. 그럼 왜? 확인하고 싶었어. 혹시나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믿어보려고 했던 거야.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잖아.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있었어요. 만약 유진이가 시험을 통과하면 진짜 딸처럼 아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통과 못하면 그땐 용서 없다. 순덕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유진이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완전히요.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유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가는 중이었죠. 어머님, 유진이가 할머니를 보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외면했어요.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줬어. 1년이나. 내가 차버렸지. 유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짐을 들고 문을 나갔어요. 친정 엄마도 함께 왔더군요. 할머니한테 빌려고요. 사돈댁,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집은 다시 팔아서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처리했으니까. 그래도 순덕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남의 평생 인생을 우습게 본 거예요. 40년을 모은 돈을 3개월 만에 다 날렸어요. 그게 용서가 돼요? 친정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섰어요.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순덕 할머니와 민수만 남았어요. 엄마, 민수야, 이제 우리 둘이서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둘 다 한참을 울었죠. 재산을 지키긴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쫓아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서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불태웠습니다. 2년 동안의 기록이 전부 제가 됐어요. 이제 그 기억도 지우고 싶었죠. 다 끝났다.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재산도 돌려받았고 나쁜 며느리도 쫓아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혼이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혼자가 됐어요. 아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남은 건 늙은 어머니뿐이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순덕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시장 갈래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시장을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었죠. 시장을 왜? 엄마가 하시던 거 배우고 싶어서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내가 반찬 장사를? 네. 엄마 혼자 하시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이 옆에서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다니요. 민수야, 넌 회사 다니잖아. 퇴사했어요. 어차피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회사였어요. 차라리 엄마 일 배워서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둘 다 울먹였죠. 미안해, 엄마. 그동안 효도도 못하고. 아니야. 내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부터 모자는 함께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반찬 준비하고 시장 좌판을 펼쳤어요. 처음엔 민수가 서툴렀습니다. 김치 버무리다가 손 베고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 삐고 그랬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버무려야 간이 고르배. 네, 엄마. 손님 오시면 눈 마주치고 인사해야 해. 알겠습니다. 민수는 금방 배웠습니다. 한 달 지나자 제법 손놀림이 능숙해졌어요. 손님들도 모자가 함께 장사하는 걸 좋아했죠. 어머니,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이 나이에 이런 복이 어딨어요. 순덕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옆에 아들이 있다는 게 더 소중했어요.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엄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유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왜 재산을 넘기신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 혹시나 해서. 혹시나요?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믿어보고 싶었던 거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신 거네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그 다음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함께니까요. 석 달 후 순덕 할머니와 민수는 시장에서 제법 알아주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맛도 좋고 인심도 후해서 단골이 많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 2kg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예전 회사원 시절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재산을 잃을 뻔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아들의 진심이었죠. 어느 날 영숙이가 시장에 왔습니다. 순덕아, 장사 잘 되네? 응, 덕분에. 그때 내가 도와준 거 생각해?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영숙이는 반찬을 이것저것 샀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자 할머니가 손살에 쳤어요. 됐어. 친구한테 돈 받을 수 없지. 그럼 미안하지. 미안하긴. 언제든지 와. 영숙이가 돌아가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세요? 응. 40년 지기야. 변호사 출신이지. 대단하시네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돼. 저 친구도 나처럼 시장 다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였죠. 해가 저물 무렵 순덕 할머니와 민수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됐어요. 벌이는 크지 않았지만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요. 알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자 민수가 빼앗아 들었어요. 엄마, 제가 들게요. 고맙다. 뭐가요? 당연한 건데. 순덕 할머니는 아들 옆모습을 봤습니다. 어느새 민수도 나이가 들었더군요. 47이면 젊지 않은 나이였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가져온 반찬 몇 가지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죠.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밥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엄마랑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순덕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행복해. 내가 옆에 있어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게요. 고맙다, 아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아들 잘 크지 않았어요? 한때 삐뚤어졌지만 이제 바로 잡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요. 5억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지켜냈죠. 아니, 지켜낸 게 아니라 되찾은 겁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민수도 벌써 일어나서 김치를 씻고 있었죠.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도 힘내자. 네, 엄마. 모자는 웃으며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시장 좌판 앞에 앉아서 순떡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혼자 일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옆에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얻은 겁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맛있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함께 웃었어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진심이 남아있다면요. 순덕 할머니와 민수는 오늘도 시장에서 반찬을 팝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함께니까요.